브레멘 음악대. 옛날 어느 농장에 늙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농장 주인은 당나귀를 구박하며 먹이도 주지 않았답니다. 마침내 당나귀는 큰 결심을 하였어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야겠다. 브레멘으로 가던 당나귀는 숨을 헐떡이는 늙은 사냥개를 만났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나이가 들어서 사냥을 할 수 없게 되니 주인이 매일 때리기만 한단다.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자. 너희는 참 좋아 보인다. 지붕 위에 힘없이 앉아있던 고양이가 지나가는 당나귀와 사냥개를 보고 말했어요. 고양이 너는? 난 너무 나이가 들어 쥐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어. 주인도 더 이상 나를 귀여워하지 않지. 그러자 사냥개가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는 건 어때? 당나귀가 사냥개 고양이와 더불어 길을 가고 있는데 서글픈 수탉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인이 글쎄 오늘 밤에 나를 닭고기 스프로 만들겠다지 뭐야. 같이 브레멘의 음악대로 가자. 어느새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당나귀와 사냥개는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고양이는 숲속에서, 수탉은 나뭇가지 위에서 쉬고 있었죠. 갑자기 수탉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얘들아, 반짝이는 불빛을 봤어. 조금만 더 가면 집이 있나 봐. 당나귀와 사냥개, 고양이는 수탉을 따라 부지런히 달려갔어요. 그 불빛은 숲속에 있던 오두막집에서 새어나오는 것이었어요. 쉿! 가만히 있어봐. 무섭게 생긴 도둑들이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던 당나귀가 꾀를 생각해냈어요. 우리는 브레멘으로 가는 음악대니까 아주 큰 소리로 저 도둑들에게 우리의 노래를 들려주는 거야. 이들의 합창소리는 아주 이상한 울음소리로 변하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귀신이다. 도둑들은 도망치기에 바빴어요. 당나귀와 친구들은 신나게 웃어대며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죠. 오늘은 꽤나 힘든 하루였어. 이제 그만 자자. 얼떨결에 도망친 도둑들은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괴물인지 한번 보고 오자. 집안을 살피러 몰래 들어가던 도둑은 그만 자고 있던 고양이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고양이는 펄쩍 뛰어올라 도둑의 얼굴을 확 핥혔어요. 괴물이다! 사람 살려! 문 앞에 있던 사냥개는 도둑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어요. 제발 놔줘. 다시는 이 집에 안 올게. 이번에는 당나귀가 달려와 뒷발로 힘껏 걷어찼어요. 아이고, 사람 살려! 수탉은 있는 힘을 다해 울어댔어요. 꼬그레 꼬꼬꼬꼬꼬 꼬그레 꼬꼬꼬꼬. 너무 놀란 도둑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갔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귀신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내 얼굴을 핥히지를 않나. 돌아와고 부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오두막집을 살피러 갔던 도둑이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를 하자 나머지 도둑들도 재빨리 숲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두막집을 차지하게 된 당나귀와 사냥개, 고양이와 수탉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당나귀와 친구들은 브레멘으로 가지 않고 그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어느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 돼지는 아기 돼지들을 불렀어요. 이제 각자 나가서 집을 짓고 살도록 해라. 사나운 늑대가 찾아올 수 있으니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 예, 알겠어요. 잠만 잘 수 있으면 되지. 나는 볏집으로 집을 지을 거야. 첫째 돼지가 말했어요. 나는 나무로 집을 지을 거야.
둘째 돼지가 말했어요. 나는 엄마 말씀대로 벽돌로 튼튼하게 집을 지을 거야. 끝으로 막내 돼지가 말했어요. 다 됐다. 첫째 돼지가 가장 먼저 볏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뚝딱 뚝딱. 둘째 돼지도 쉽게 나무집을 완성했어요. 막내는 아직도 땀을 뻘뻘 흘리며 집을 짓고 있었지요. 저렇게 해서 언제 집을 완성하지? 그러게. 형들은 막내 돼지를 비웃었어요. 야호! 드디어 다 지었다. 마침내 막내 돼지의 집도 완성이 되었어요. 벽돌로 지어진 막내 돼지의 집은 무척 튼튼해 보였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며칠 전부터 아기 돼지 삼형제를 지켜보던 늑대가 첫째 돼지의 집으로 갔어요. 이까지 볏집으로 만든 집쯤이야 날려버리면 그만이지. 늑대가 만들어낸 바람에 볏집으로 만든 집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둘째야, 나 좀 살려줘. 둘째 돼지는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어요. 우리 집은 튼튼하니까 늑대가 와도 걱정할 것 없어. 첫째 돼지를 쫓아온 늑대는 다시 숨을 들이켜 크게 내뿜었어요. 나무집은 힘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헐레벌떡 막내 돼지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막내 돼지는 놀란 형들을 안심시켰어요. 이제 괜찮아. 이 집은 벽돌로 튼튼하게 지어서 늑대가 절대 부수지 못한다고. 돼지 형제를 거의 잡았다 놓친 늑대는 화가 났어요. 숨을 내쉬는 늑대의 볼은 터질 듯 부풀었지요. 하지만 벽돌로 만든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막내 돼지의 벽돌집이 튼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줄 알고? 늑대는 집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굴뚝을 찾아냈지요. 그래, 저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어. 막내 돼지는 장작불이 타오르는 벽난로에 커다란 솥을 올려놓았어요. 솥에서는 물이 펄펄 끓어올랐지요. 늑대는 굴뚝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솥 안으로 풍덩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 뜨거워! 늑대 살려! 늑대가 달아났다. 야호! 아기 돼지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큰형, 작은형, 이제 여기서 나랑 같이 살아. 두 형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너무 쉽게 일하려고 했던 게 부끄러웠지요. 고마워.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거야. 아기 돼지 삼형제는 튼튼한 벽돌집에서 사이좋게 살았어요. 그 후로 늑대는 아기 돼지들의 집을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답니다. 잭과 콩나물. 어느 마을에 잭이라는 아이가 병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잭, 먹을 게 다 떨어졌구나. 마지막 남은 저 소라도 팔아서 먹을 걸 사야겠다. 소를 끌고 시장으로 가는 잭을 낯선 할아버지가 불렀어요. 얘야, 이 콩하고 그 소를 바꾸지 않을 테냐? 잭은 코웃음을 쳤어요. 이 할아버지, 누가 콩하고 소를 바꾸겠어요? 이건 보통 콩이 아니란다. 요술콩이지. 유술콩이라고요? 귀가 솔깃해진 잭은 소를 주고 콩을 받았어요. 소를 팔아오라고 했더니 콩 몇 알과 바꿔왔다고? 내가 제정신이야? 어머니는 잭이 받아온 콩을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잭은 창밖을 내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내던진 콩이 자라 콩 줄기가 구름 위까지 뻗어 있었죠. 잭은 콩 줄기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구름 위에는 커다란 집이 우뚝 솟아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잭은 집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넌 누구니? 몸집이 큰 거인 아주머니가 잭 앞에 나타났어요. 전 잭이라고 해요.
콩 줄기를 타고 올라왔지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내 남편은 너 같은 아이를 잡아먹는단다. 그때 쿵쾅거리는 거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벌써 왔네. 어서 숨으렴. 잭이 화덕에 숨고 나자 바로 거인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거인 아주머니는 재빨리 거인 앞에 소고기를 내놓았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거인은 자루 하나를 가져다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거인은 자루에서 금화 몇 잎을 꺼내더니 하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졸려. 거인은 식탁에 엎드려 코를 골았어요. 잭은 화덕에서 나와 금화 자루를 어깨에 맸어요. 그리고는 콩줄기를 타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잭이 거인에게서 가져온 금화 자루는 곧 바닥을 보였지요. 잭은 다시 콩줄기를 타고 올라갔어요. 거인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나더니 암탉을 가져왔어요. 다가 황금알을 낳아주렴. 거인은 황금알을 낳는 암탉을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 또 잠이 들었어요. 잭은 암탉을 품에 안고는 재빨리 콩줄기를 타고 집으로 내려갔지요. 어머니, 이것 보세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에요. 우리가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 콩줄기는 그만 타렴.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잭은 거인의 다른 보물들이 궁금했어요. 잭은 또 콩줄기를 타고 올라가 숨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거인은 하프를 가져왔어요. 하프야, 노래를 들려주겠니? 거인이 노래를 들으며 잠든 틈을 타 잭이 하프를 잡았을 때였지요. 주인님, 도둑이에요. 도둑이 자를 훔쳐가요. 이 도둑놈, 거기 서지 못해! 거인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잭을 쫓아왔어요. 잭은 하프를 들고 온 힘을 다해 콩줄기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거인도 콩줄기를 타고 쫓아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도끼 좀 가져오세요. 잭은 어머니가 가져온 도끼로 콩줄기를 힘껏 찍었어요. 쿵! 쿵! 여러 번의 도끼질에 두꺼운 콩줄기도 커다란 소리와 함께 쓰러졌어요. 아이쿠! 거인은 끝내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답니다. 잭은 부자가 되었어요. 황금알을 낳는 암탉은 매일 황금알을 낳아주었어요. 잭도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지요. 힘이 들면 그늘에 누워 하프의 노래를 들었어요. 어머니의 병도 깨끗이 나아 잭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엄지공주. 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이가 없었던 아주머니는 숲속의 요술쟁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제발 아이를 갖게 해주세요. 요술쟁이 할머니는 아주머니에게 하얀 깃털이 달린 씨앗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씨앗을 심은 화분에서는 어느새 크고 예쁜 꽃봉오리가 맺혔지요. 아주머니가 꽃봉오리에 입을 맞추는 순간 봉오리가 활짝 벌어지며 아주 작고 예쁜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아, 예뻐라.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하니까 엄지공주라고 하면 되겠네. 아주머니는 쟁반 안을 온통 꽃으로 꾸며서 탁자 위에 놓아두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는 바로 엄지공주. 엄지공주는 노래를 부르며 꽃잎들 사이를 노저어가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못생긴 두꺼비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예쁘게 생긴 아가씨니 우리 아들과 결혼시켜야겠다. 두꺼비는 잠든 엄지공주를 물고 연못으로 갔어요. 이튿날 연꽃잎 위에서 잠이 깬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나요? 저 좀 도와주세요. 엄지공주님, 우리가 도와줄게요. 울지 마세요. 작은 물고기들이 다가와 초록빛 연꽃 줄기를 물어뜯자 줄기가 뚝 하고 끊어졌어요. 엄지공주를 태운 연꽃잎이 큰 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커다란 풍뎅이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참 예쁘게 생겼구나. 풍뎅이는 재빨리 엄지공주를 낚아채 숲속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나 풍뎅이의 친구들은 엄지공주를 비웃기에 바빴답니다. 실망한 풍뎅이는 엄지공주를 숲속에 버려둔 채 날아가 버렸어요. 숲속에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었던 엄지공주는 들쥐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추웠을까. 자, 어서 들어오너라. 들쥐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답니다. 어느 날 시커먼 옷을 입은 두더지가 들쥐 아주머니 집으로 놀러 왔어요. 엄지공주야, 두더지 씨는 아주 큰 부자란다. 두더지는 첫눈에 엄지공주에게 반했으나 엄지공주는 두더지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며칠 후 엄지공주와 들쥐 아주머니는 두더지의 초대를 받았어요. 어때? 이런 훌륭한 집을 본 적이 있나? 두더지는 뽐내기에 바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엄지공주는 죽은 듯이 쓰러져 있는 제비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쩌면 좋아. 가엾기도 하지. 엄지공주는 제비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콩콩! 제비의 가슴에서 약하게 박동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왔어요. 건강을 되찾은 제비는 심찬 날갯짓을 하며 말했어요. 엄지공주님, 이제 나와 함께 이곳을 떠나요. 내가 가게 되면 들쥐 아주머니께서 무척 슬퍼하실 거야. 잠시 망설이던 제비는 혼자 햇빛 속으로 날아갔어요. 들쥐 아주머니의 부탁에 두더지의 청혼을 받아들인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안녕, 해님. 이제 다시는 해님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난 두더지 씨의 캄캄한 굴 속에서 살아야 하거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되었어요. 슬프게 울고 있는 엄지공주를 향해 제비가 날아왔어요. 엄지공주님, 나와 함께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요. 그래, 좋아. 어서 나를 데리고 가줘. 따뜻한 남쪽 나라에 도착한 제비는 하얀 꽃 위에 엄지공주를 사뿐히 내려주었어요. 꽃 속에는 꽃나라 왕자님이 살고 있었죠. 왕자님은 엄지공주에게 청혼을 했어요. 공주님, 나의 신부가 되어주세요. 엄지공주는 꽃나라 왕자님과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운 아기 오리.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녀석이 먼저 나올까? 코코. 드디어 아기 오리들이 차례로 알을 깨고 나왔어요. 아기 오리들이 엄마 오리 품속으로 모여들 때 마지막 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콕콕!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몸집도 크고 못생긴 오리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헤엄치는 모습도 다른 오리들과 달랐어요. 지바, 정말 웃기지 않아? 아기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놀렸어요. 오리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 반대쪽에서 거위 아주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머, 우리 아주머니, 아이들이 정말 귀엽네요. 그런데 저 아이도 아주머니 아이인가요? 거위 아주머니는 미운 아기 오리에게 다가가서 부리로 콕콕 찌르는 곳이었어요. 엄마 오리는 거위 아주머니를 막아섰어요. 그럼요. 이 아이도 내 품에서 나왔다고요. 아기 오리들을 농장 식구들에게 인사시키는 날이 되었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닭 아주머니는 미운 아기 오리에게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얘야, 넌 우리 아이들이랑 놀지 마라. 농장의 모든 식구들이 미운 아기 오리를 싫어했어요. 형제들도 미운 아기 오리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너 때문에 모두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잖아. 모두들 나를 싫어하는구나.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 미운 아기 오리는 쓸쓸히 농장을 나섰어요. 곧 저녁이 될 텐데. 농장을 떠난 미운 아기 오리는 겁이 나서 호숫가 갈대숲에 몸을 숨겼죠. 아침이 되자 기러기 2마리가 호숫가에 왔다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너 혼자구나. 우리랑 함께 모험을 해보지 않을래? 그래요, 같이 가요. 기러기들이 훌쩍 날아올랐을 때였어요. 탕탕! 툭툭!
총소리에 이어 귀로기 2마리가 갈대숲에 떨어졌어요. 어느새 달려온 사냥개가 귀로기들을 물고 사라졌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너무 무서워 앞에 보이는 작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에서는 할머니가 고양이를 안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당장 이것을 떠나는 게 좋을 거야. 고양이가 뾰족한 이빨을 드러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고양이가 무서워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다시 길을 나선 미운 아기 오리는 어느 큰 호숫가에 도착했어요. 노을 속으로 크고 아름다운 새들이 날개를 위아래로 펄럭이며 날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나도 저렇게 멋지게 날고 싶다. 겨울이 되어 호수가 꽁꽁 얼어붙었어요. 얼음 속에 갇힌 미운 아기 오리를 다행히 지나가던 농부 아저씨가 구해주었어요. 나랑 같이 살지 않을래?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싫어할 거예요. 미운 아기 오리는 갈대숲에 보금자리를 만들었어요. 봄이 오자 미운 아기 오리는 갈대숲을 나왔어요. 아, 다행이야. 오늘은 실컷 물놀이를 해야지. 미운 아기 오리는 물밑에서 다리를 저으며 헤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백조 3마리가 날아와 호수 위에 앉았어요. 백조들은 물 위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멀리 떨어져서 부러운 눈으로 백조들을 바라보았어요. 물 위에서 놀던 백조들이 미운 아기 오리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백조구나. 우리 같이 놀지 않을래? 제가 백조라고요? 미운 아기 오리는 물속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죠. 백조가 된 미운 아기 오리는 다른 백조들과 어울려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언니와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던 앨리스가 눈을 돌렸을 때였어요. 양복을 입은 토끼가 시계를 보면서 바쁘게 뛰어가고 있었어요. 토끼는 땅에 난 커다란 구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앨리스도 토끼를 따라 뛰어들어갔지요. 앨리스가 도착한 곳은 낯선 방이었어요. 탁자 위에 열쇠가 있었지만 문이 너무 작아 나갈 수가 없었지요. 그때 쪽지가 붙어있는 작은 병을 발견했어요. 나를 마셔달라고? 이게 뭐지? 앨리스는 병을 들어 꿀꺽꿀꺽 마셨어요. 어떻게 된 거야? 몸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앨리스가 문을 나서려고 할 때였어요. 나를 먹어주세요. 앨리스는 건포도를 입에 넣었어요. 그러자 앨리스의 몸은 원래보다 더 커지고 말았어요. 몸이 작아지는 물은 이미 다 마셔버리고 없었지요. 앨리스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눈물은 바깥으로 흘러갔어요. 그때 토끼가 바삐 뛰어가다가 장갑과 부채를 떨어뜨렸어요. 부채질을 하니 앨리스의 몸이 다시 작아졌어요. 문 밖은 앨리스가 흘린 눈물로 물바다를 이루고 있었죠. 우리 달리기 경주하자. 몸에 묻은 물기를 털고 있던 동물들 가운데 누군가가 말했어요. 동그라미를 만들어 몇 바퀴나 돌았는지 셀 수도 없었죠. 이제 그만. 그런데 누가 1등이지? 그러자 동물들 모두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 1등이지. 앨리스는 숲속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몸이 다시 커져야 하는데. 그때 초록색 애벌레가 앨리스에게 말했어요. 왼쪽에 버섯을 먹으면 몸이 커진단다. 다시 작아지려면 오른쪽에 버섯을 먹으면 되지. 앨리스는 왼쪽에 있는 버섯을 먹었어요. 그러자 몸이 원래대로 커졌어요. 고마워.
앨리스는 어느 정원에 도착했어요. 정원에서는 카드 정원사들이 하얀 장미에 빨간색을 칠하고 있었어요. 빨간 장미를 심었어야 했는데 하얀 장미를 심다니. 다른 카드 정원사가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여왕님이 아시면 안 돼. 우리를 감옥에 가둘 거야. 여왕님은 어떤 사람일까? 앨리스가 궁금해하고 있을 때 멀리서 나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나팔을 든 흰 토끼와 카드 병정들을 거느리고 하트 여왕이 도착했어요. 여왕은 빨간색이 묻어있는 하얀 장미를 발견했어요.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저놈들을 감옥에 가두어라! 앨리스는 여왕 앞에 나섰어요. 그렇게 작은 잘못으로 정원사들을 가두다니요. 감히 여왕이 내게 대드는 것이냐? 나와 그렇게 경기를 해서 이기지 못하면 너도 감옥에 가두어 버리겠다! 여왕의 크로케 경기는 나무 망치가 달린 막대기 대신 홍학을 잡고 크로케 공 대신 고슴도치를 치는 경기였어요. 카드 병정들은 골문을 만들었죠. 저놈이 움직이지 않아서 공이 들어가지 않았다! 저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앨리스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러자 카드 병정들이 앨리스를 에워싸고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러지 마! 앨리스는 손을 마구 휘저었죠. 앨리스, 무슨 일이야? 언니가 앨리스를 흔들었어요. 앨리스, 꿈을 꾸었니? 앨리스는 꿈속의 토끼를 생각하며 활짝 웃었어요. 우주의 마법사. 도로시, 토토와 안으로 들어가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도로시는 헨리 아저씨와 엠 아주머니랑 살고 있답니다. 토토는 도로시가 아끼는 강아지였지요. 도로시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창문이 덜컹거리고 있었어요. 휘잉! 그때였어요. 휘잉!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찾아왔지요. 회오리 바람은 집을 통째로 들어올렸어요. 쿵! 도로시와 토토는 집 밖으로 나가보았어요. 얘야, 나쁜 동쪽 마녀를 없애주어서 고맙구나. 이곳은 오즈의 동쪽이란다. 나는 북쪽의 마녀고 저기 깔린 마녀는 동쪽의 마녀지. 나나 남쪽의 마녀와 달리 동쪽의 마녀와 서쪽의 마녀는 매우 심술궂단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다. 에메랄드 성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에게 물어보겠니? 북쪽의 마녀는 동쪽 마녀의 은빛 신발을 도로시에게 주었어요. 도로시는 에메랄드 성으로 가다가 황금 벌판에서 허수아비를 만나게 되었어요. 허수아비님, 오즈의 마법사님이 계시는 곳을 아세요? 내 머릿속에는 집만 가득해서 그런 건 알 수가 없단다. 오즈의 마법사님을 찾아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도로시가 토토, 허수아비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였어요. 숲속에서 녹이 쓴 양철 나무꾼이 도움을 청해 왔어요. 도로시가 다리에 기름을 칠해 주었지요. 나도 오즈의 마법사님에게 데려가 주겠니? 난 따뜻한 마음씨를 지닌 심장을 갖고 싶단다. 도로시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나는 겁쟁이 사자야. 강아지조차 무섭다고. 오즈의 마법사님이 사자님에게 용기를 주실 거예요. 에메랄드 성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즈의 마법사님, 소원이 있어 찾아왔답니다. 그러자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희가 서쪽의 마녀를 없애고 오면 소원을 들어주지. 도로시와 친구들이 서쪽 마녀의 성에 찾아갔을 때였어요. 신비로운 향기가 나네. 앞장서서 걷던 도로시와 토토가 바닥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북쪽의 마녀가 마술의 힘으로 도로시와 토토를 깨우고 돌아갔지요. 서쪽의 마녀는 횃불을 들고 허수아비에게 다가갔어요. 너희들이 올 줄 알고 있었다.
이 불로 너부터 데워주지. 도로시는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 서쪽의 마녀에게 던졌어요. 치! 횃불이 꺼지며 마녀의 몸도 스르르 녹아내렸어요. 우리가 이겼어! 이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차례예요. 오지의 마법사는 허수아비에게 지프로 뇌를 만들어주고 양철 나무꾼에게는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넣어주었어요. 사자에게는 용기를 주는 물약을 마시게 했지요. 끝으로 오지의 마법사는 도로시에게 말했어요. 도로시, 풍선기구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 나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고 서커스 단원이란다. 그때 바람이 불어 풍선기구가 날아가고 말았어요. 도로시와 토토는 북쪽의 마녀를 찾아갔어요. 북쪽의 마녀님,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없을까요? 내가 주었던 은빛 구두로 땅을 3번 구르면 된단다. 도로시는 허수아비와 양철나무꾼, 사자에게 인사하고는 은빛 구두를 신고 땅을 3번 굴렀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도로시와 토토는 새로 지은 헨리 아저씨 집 마당으로 돌아왔답니다. 피터팬. 웬디, 내가 동생들을 돌봐줘야겠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놀아줄게요. 웬디는 존과 마이클 2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침대로 갔어요. 그때 초록색 옷을 입고 초록색 모자를 쓴 남자아이가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안녕, 웬디. 나는 피터팬이라고 해. 이 귀여운 요정은 팅커벨. 우리는 꿈의 섬 네버랜드에서 왔단다. 네버랜드는 어린아이들만 사는 섬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네버랜드에 가보지 않을래? 웬디는 동생들과 함께 네버랜드에 가기로 했어요. 피터팬은 웬디의 목에 도토리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팅커벨이 반짝이는 가루를 뿌려주자 웬디와 동생들의 몸이 바닥에서 떠올랐지요. 자, 이제 출발! 멀리 바다 위로 녹색 섬 네버랜드가 보였어요. 쾅! 대포알이다! 조심해! 후크 선장이야! 후크는 해적선의 선장이었어요. 먼저 네버랜드에 내려온 피터팬은 팅커벨을 탓했어요. 내 몸이 반짝거려서 후크 선장에게 들킨 거야. 팅커벨은 피터팬이 웬디를 좋아해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믿었어요. 피터팬이 저 새를 잡으라고 했어. 하늘에서 날아오는 웬디를 가리키며 팅커벨이 말했어요. 네버랜드의 아이들은 웬디를 향해 화살을 날렸죠. 다행히 화살이 피터팬이 선물한 목걸이에 박혀 웬디는 목숨을 건졌어요. 새가 안 왔잖아. 팅커벨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어. 다음 날 피터팬이 아이들과 함께 인어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인디언 추장의 딸인 릴리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피터팬은 후쿠 선장이 보낸 악어들을 용감하게 쫓아냈어요. 피터팬, 정말 고마워. 릴리는 피터팬과 아이들을 인디언 마을로 데리고 갔어요. 피터팬은 릴리와 함께 춤을 추었지요. 그러자 웬디는 혼자서 네버랜드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네버랜드의 아이들에게는 생일이 없었어요. 오늘을 우리 모두의 생일로 하자. 피터팬은 웬디에게 생일 케이크를 구워달라고 부탁하고 케이크에 쓸 장식을 구하러 갔어요. 그때 후쿠 선장이 쳐들어왔어요. 이 케이크로 피터팬을 죽일 수 있겠어. 후쿠 선장은 케이크에 독약을 넣고 웬디와 아이들을 붙잡아 갔어요. 팅커벨은 창밖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피터팬이 케이크를 먹으려고 할 때였어요. 안 돼. 후쿠 선장이 독약을 넣었어. 이런 거짓말쟁이. 넌 전에도 우리를 속였잖아. 그러자 팅커벨이 먼저 케이크를 먹고 쓰러졌어요. 팅커벨, 내가 잘못했어. 피터팬의 눈물이 팅커벨의 얼굴에 떨어졌어요. 그러자 죽은 줄 알았던 팅커벨이 다시 깨어났어요. 피터팬과 팅커벨은 급히 해적선으로 날아갔어요. 해적선에서 후쿠 선장이 명령을 내렸어요. 아이들을 악어 밥으로 준다. 피터팬, 살려줘. 피터팬은 악어 입 속으로 떨어지려는 웬디를 단숨에 낚아채 배 위로 올라갔어요.
그때 후쿠 선장의 한쪽 팔을 잘라먹었던 악어가 나타났어요. 똑딱 똑딱. 악어는 팔과 함께 시계까지 삼켜 몸속에서 시계 소리가 들렸죠. 시계 소리에 놀란 후쿠 선장은 발을 헛디뎌 그만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웬디는 네버랜드의 아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피터팬은 웬디와 동생들을 웬디의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피터팬, 잘 가. 네버랜드에서 언제까지나 행복하렴. 파랑새. 아이들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나무꾼 집에 틸틸과 미틸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지요.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어요. 우리 딸이 병이 났단다. 그 아이가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하지. 파랑새는 행운을 가져다 주거든. 할머니, 저희가 파랑새를 찾아드릴게요. 정말이니? 아유, 고맙구나. 할머니는 틸틸에게 모자 하나를 주었어요. 틸틸이 그 모자를 쓰자 할머니는 빛의 요정으로 변했어요. 틸틸, 모자에 달린 보석을 돌리면 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 갈 수 있단다. 빛의 요정은 이 말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어요. 개와 고양이가 틸틸과 미틸을 따라 나섰어요. 틸틸이 모자에 보석을 돌리자 모두가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어요. 틸틸과 미틸이 처음 도착한 곳은 어느 집 마당이었어요. 긴 의자에는 돌아가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그곳은 추억의 나라였지요. 너희들이 어쩐 일이냐? 파랑새를 찾으러 왔어요. 파랑새라면 여기 있단다. 하지만 틸틸과 미틸이 추억의 나라를 떠나는 순간 파랑새는 검은색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틸틸과 미틸이 두 번째로 날아간 곳은 밤의 궁전이었어요. 하지만 방마다 전쟁, 병균, 유령들이 있어 틸틸과 미틸은 쫓겨 나와야만 했어요. 틸틸이 마지막 방문을 열자 파랑새가 있었어요. 그러나 틸틸과 미틸이 밤의 궁전을 떠나는 순간 파랑새는 죽어버리고 말았죠. 다음으로 틸틸과 미틸이 찾아간 곳은 숲속이었어요. 나무 요정들은 틸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틸틸,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벤 줄 알아? 내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혼이 나야겠다. 틸틸과 미틸은 재빨리 모자의 보석을 돌려 행복의 궁전으로 갔어요. 틸틸은 먹고 놀기만 하는 뚱뚱보와 사치부인을 불행의 동굴로 보내버렸어요. 그러자 숨어있던 행복들이 틸틸과 미틸을 찾아왔어요. 틸틸과 미틸은 엄마의 모습을 한 엄마의 기쁨도 만날 수 있었죠. 엄마의 기쁨은 틸틸과 미틸에게 사랑을 뿌려주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미래의 궁전으로 날아갔어요. 미래의 궁전에는 파란 옷을 입은 아기들이 옹기종기 모여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요. 틸틸과 미틸은 아이에게 행복의 궁전에서 받은 사랑을 들려주었어요. 얘야,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란다. 엄마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하실 거야. 틸틸, 미틸, 일어나야지.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틸틸과 미틸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여기가 어디지? 우리 집이잖아. 정말 집으로 돌아왔네. 재미난 꿈을 꾼 모양이구나.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어요. 틸틸과 미틸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틸틸과 미틸은 방을 나왔어요. 거실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찾아온 할머니와 꼭 닮은 이웃집 할머니가 와 계셨어요. 할머니, 파랑새는 찾지 못했어요. 파랑새는 여기 있지 않니? 새장 속에 파랑새가 있었어요.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 틸틸과 미틸은 놀라서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새장을 들고 할머니 집으로 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딸이 새장을 들고 찾아왔어요. 파랑새를 돌려주려고. 이제 몸이 건강해졌단다. 틸틸은
먹이를 주기 위해 새장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만 파랑새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등 뒤에 서 있던 엄마가 틀틀과 미틀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어요. 얘들아, 파랑새는 언제나 너희들 마음속에 있을 거란다.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는 의사였지만 병원 일을 그만두고 배를 타기로 했어요. 저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커다란 배에 올라탄 걸리버는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항해를 나선 지 며칠 후였어요. 선장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어요. 거센 폭풍우가 몰려온다. 바람과 맞설 준비를 해라. 우르릉 쾅! 천둥 소리와 함께 산처럼 높은 파도가 배를 덮쳤죠. 배는 커다란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말았어요. 걸리버는 나무 조각에 매달려 무리를 떠다니다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한참 만에 깨어난 걸리버는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걸리버의 온몸은 밧줄로 꽁꽁 묶여있고 몸 여기저기에는 아주 조그만 사람들이 올라타 있었어요. 걸리버가 도착한 곳은 릴리퍼트라고 불리는 소행국이었어요. 걸리버가 탄 수레를 끄는 말도 걸리버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모두 작았죠. 정말 큰 거인이군. 우리를 잡아먹지 않을까? 걸리버를 본 소행국 사람들은 겁에 질렸어요. 릴리퍼트 왕도 걸리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정말 크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걸리버라고 합니다. 폭풍 후에 배가 부서져 이곳까지 왔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걸리버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여라. 병사들이 끝도 없이 음식 수레를 끌고 왔지만 걸리버는 쉬지 않고 먹어치웠어요. 걸리버가 한 번에 먹은 음식이 소 6마리와 양 40마리나 되었죠. 걸리버에게 옷과 신발을 만들어 주어라. 왕의 명령에 따라 소인국 사람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걸리버의 치수를 쟀어요. 걸리버의 옷과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명이 입을 옷감과 가죽이 필요했죠. 시간이 지나 걸리버는 사람들을 주머니 속에 숨겨주기도 하고 어깨나 머리 위에 올려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걸리버는 사람들이 몸에 깔리거나 발에 밟힐까봐 항상 조심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화롭기만 하던 릴리퍼트에 바다 건너 소인국 블레퍼스크의 배들이 쳐들어왔어요. 걸리버는 블레퍼스크의 배 수십 척에 줄이 달린 고리를 걸어 한꺼번에 끌고 왔죠. 릴리퍼트 왕은 크게 기뻐했어요. 걸리버, 그놈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저들 나라에 가서 배를 모두 끌고 오는 게 어떻겠나? 걸리버는 전쟁을 싫어했어요. 폐하, 이웃나라와 사이좋게 지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소인국 왕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지금 당장 재판을 열어야 합니다. 신하들은 걸리버를 감옥에 가두라고 왕에게 청을 올렸어요. 걸리버는 바다를 건너 블레퍼스크로 도망쳤어요. 블레퍼스크 왕은 걸리버를 반갑게 맞아줬죠. 걸리버만 있다면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야. 시간이 지나 걸리버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폐하,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블레퍼스크 왕은 걸리버를 커다란 보트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어요. 걸리버는 고장난 보트를 수리해 바다에 띄었어요. 떠나는 걸리버의 배를 향해 스윙국 사람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걸리버는 거친 파도를 헤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며칠을 가족과 함께 보낸 걸리버는 다시 배에 올랐어요. 어딘가에 또 다른 멋진 세상이 있겠지? 먼 바다에서는 거인국의 모험이 걸리버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